강남 그린섬 건국대학교 미대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 그린섬 원장 최연창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2026학년도 작년 건국대학교 합격 분석을 통해서 올해를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한 건국대학교 합격자는 총 18명입니다. 최근 3년간으로 좀 넓혀서 보면은 총 59명의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건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21명, 거의 뭐 정원에 항상 뭐 5분의 1 가까이 되는 학생들은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이 됐었죠. 산업 디자인과 9명, 영상 9명, 리빙 14명, 의상 6명, 이렇게 총 6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최근 3년간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인데요. 건대 영상, 가군에 있었던 건대 영상이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다군의 건대 영상의 성적권과 경쟁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혹은 건대 영상이 이제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남아있는 가군의 학교들, 혹은 이동한 다군의 학교들의 성적과 경쟁률은 또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 예측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기초소양 준비생들은 사실 매년 항상 수능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한 후에 나군의 건대 혹은 다군의 건대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 친구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는 과마다 평가에 대한 기준, 주제에 대한 형식이 많이 다른 학교로 유명하죠. 과연 어떻게 전공별로 평가 기준들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럼 과연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용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집중 설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건대 서울 중심 정시 지원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군에서 건대 커디, 리빙, 의상, 그리고 가군에서 건대 영상, 다군에서 건대 산업, 이렇게 가나다군 선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건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건대 가나다군을 다 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건대 영상이 가군에서 빠지고 다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리빙, 의상, 이 세 과가 남아 있는 거고, 다군에서는 영상과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두 과가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가군에서의 건대는 이제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대는 매년은 아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나군에서 모든 학과를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 리빙, 의상, 영상, 산업 다 나군에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23학년도부터 가군의 건대 영상이 이동이 됐고, 나군은 커뮤니, 리빙, 의상이 그대로, 그리고 다군의 건대 산업으로 이렇게 가나다군으로 퍼지게 된 거죠. 원래 나군에 있었는데 다군으로 이동을 했던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다군에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쓰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군의 건대 산업으로 가군의 뭐 국민대, 시립대, 성균관대, 뭐 이대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군의 건대 산업을 지원을 하면서 산업이 나군에 있을 때의 성적권과 다군으로 이동하면서의 성적권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건대 서울이 나군에 있었을 때는 100분이 75%, 그러니까 4등급 초반권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이 됐었는데, 다군으로 건대 산업이 이동을 하면서 2등급 후반, 뭐 2등급 중반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이 됐죠. 거의 뭐 100분위로 따지면 92% 되는 학생들. 근데 건대식 성적으로 따졌을 때 600점 만점에 거의 435에서 440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군으로 산업이 이동이 되면서부터 확 점수가, 그리고 경쟁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건대 영상이 올해 다군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건대 영상도 경쟁률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입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상이 가군에 있었을 때는 사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국민대, 뭐 시립대, 성균관대, 이대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 성적권대가 한 2등급 후반권대 학생들이라고 보면은 건대 서울 영상학과를 가군에 지원을 했었을 때 성적권대를 보면은 75%에서 76%,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이 됐었죠. 600점 만점으로 따지면 415점, 10점에서 15점 이 사이의 학생들이 가군의 건대 영상에서의 합격 점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군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어, 가군의 성적 좋은 학생들이 나군의 뭐 과기대도 쓰고 서울대도 쓰고 건대 서울도 쓰고, 근데 다군의 이 친구들이 산업 디자인과를 쓸까 영상을 쓸까 고민해 보면 물론 산업도 많이 쓰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영상이나 시각 뭐 이쪽으로 미술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 산업보다는 영상 쪽으로 아이들의 기여도가 좀 더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쪽으로 다군에 올해 이제 이동이 됐다. 산업보다 조금 더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디 아이들이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소하던 학생들도 사실 건국대학교 실기 유형이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초 소양과 기초 디자인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건대에서 내오고 있기 때문에 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기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디했던 아이들 중에 성적 좋은 아이들 그리고 기소했던 아이들 중에 성적 괜찮은 아이들이 영상과 산업에 분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군에 있었을 때의 건대 영상은 경쟁률이 10대 1 안팎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군으로 이동하면서의 경쟁률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대 1 정도 안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대 영상의 성적이 요 정도, 경쟁률이 요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가군에서 건대 영상이 빠짐으로써 이 건대 영상을 지원했던 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은 숙대, 한양대, 중대, 뭐 서울여대, 국민대 낮은과 이렇게 분산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언급했던 학교들의 경쟁률은 소폭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되고, 다군에서 원래 이제 동덕, 성신, 단대 죽전, 명지대 서울, 건대 산업 이렇게 썼던 학생들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건대 영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폭 경쟁률은 내려갈 수가 있다. 성적도 조금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다군에서의 건대 산업과 영상은 100분이 90, 91% 학생들 지원 예상이고요. 동덕여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80% 초반 혹은 70% 중후반권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이 될 수 있다. 성신여대 원래 성적 높았었죠. 조금 하락이 예상이 된다. 80% 초반까지의 학생들도 합격이 될 수 있고, 단대 죽전 커디과 같은 경우도 성적이 조금은 더 하락이 돼서 75%권대의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대 합격생 지원자의 거의 한 30%, 40%에 가까운 학생들은 기초 소양, 가군의 기초 소양과 조형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유형이 1번이랑 2번 유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번 유형은 건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유사한 평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화여대 이제 두 번째 문항 입체 조형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대학교나 뭐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이나 서울과기대 공예라든지 산업디자인과 혹은 건대 서울 산업디자인과 유형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건대 유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시립대도 쓸 수 있고 과에 따라 다르지만 뭐 과기대 혹은 뭐 국민대학교, 이화여대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초 소양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이 나는 예를 들어 이대를 준비했다. 그럼 나군에 건대 커디는 뭐 쉽게 쓸 수 있다.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군에 건대 산디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기초 소양과 조형 그리고 기초 디자인 건국대학교 유형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뭐 성적권 때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는 건대 지원자들이 조금은 더 소양들이 학생들이 이제 좀 유입이 되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합격하는 그림들의 수준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전형 요소와 수능 성적 반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역시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다군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거고, 원래 수능 비중은 60% 높았습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 수능 600점 그리고 실기 400점 이렇게 총점을 매겨서 합격한다라고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 작년 경쟁률을 보면 영상 10대 1, 커뮤니 11, 리빙 14, 의상 11, 산업 14. 여기서 특이한 건 산업 디자인과가 원래 20대 1을 항상 훌쩍 넘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14대 1로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너무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성적이 정말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군에 실기를 하지 않고 비실기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 보니 산업 디자인과의 점수는 조금 내려갔다,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 성적을 보면요, 600점 만점 기준으로 415점 영상, 커디 18점, 리빙 415점, 의상 415점, 산업 430점. 근데 이제 영상이 올해부터는 다군을 이동하기 때문에 430점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과 합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비중이 높아요. 45%. 그리고 탐구 두 과목 30%, 그리고 영어 25% 반영됩니다. 영어는 지금 3등급까지가 194점이기 때문에 3등급 이내로 들면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저희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총 점수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성적이 낮았던 최하점 학생은 커디에서 나왔습니다. 600점 만점에 394점. 정말 낮은 성적이죠. 제 기억으로 600점 만점으로 바뀐 이후에 400점 이하대로 커디를 붙은 친구의 성적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낮은 성적은 2024학년도에 403점 커디로 붙은 친구의 성적이 거의 최하점이었는데, 그 친구보다도 무려 거의 한 9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그 커디 394점의 학생 등급은 국어 4, 영어 3, 탐구 4, 5등급이었고, 대부분 뭐 지금 쭉 보시면은 산업 디자인과가 성적이 제일 높기는 하죠. 435점, 453점. 453점은 정말 높은 점수입니다. 국어 1, 영어 2, 탐구 1, 1. 근데 435점의 학생이 있죠.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탐구 1, 3등급. 이 친구가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어 뭐라고 해요? 총 수석,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4년장학의 영예를 받았죠. 자, 이 친구 저희 강남그린섬 학생인데 이따 그림도 한번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커디는 대부분 415에서 420점 사이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건 431점 학생도 건대 커디 합격이 됐죠. 이 친구는 이화여대 가군에 같이 준비했던 친구라, 아까 말씀드린 이대와 건대 커디는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대도 합격이 됐고 건대 커디도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409점, 뭐 429점 이렇게 있고, 의상 421, 리빙 422, 420점 이렇게 대부분 410에서 420점 사이의 성적이 가장 많이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5학년도 살펴보면은 비슷합니다. 커디과 408점이 가장 최하점이었네요. 408에서 428점 사이, 그리고 산업은 439에서 442점 사이, 그리고 영상 409, 419, 의상은 418, 리빙은 403에서 409점. 25학년도에는 리빙이 가장 최하점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국어 4, 영어 3, 탐구 2, 4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디가 제일 최하점이었어요. 403점, 405점. 이 두 학생이 현역 남학생이었는데, 이 성적 국어 4등급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4등급 말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었는데도 저 점수로 합격이 됐다. 정말 좀 놀라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커디는 415, 417 요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산업은 역시나 435점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고, 영상 414, 뭐 의상, 리빙 405에서 412 이렇게. 그러니까 의상, 리빙은 항상 415 언저리. 근데 410점 미만의 학생들, 403, 405 이 학생들도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예 계열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뭐 커디나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국대학교 서울 전공별 제시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의 주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디과는 21학년도 리듬을 표현하시고 리듬이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22학년도 반복 변화 통일 리듬 또 리듬이라는 제시어가 있었죠. 뭐 거의 3년 내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23학년도는 비대칭 균형을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리듬과 비대칭 균형 이런 유형의 문제들 주제어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형 언어죠, 조형 언어. 리듬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율동적 반복과 변화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비대칭 균형은 사실 기초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 뭐 기초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조형의 기본이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대칭 균형. 그리고 24학년도에는 부드럽게 확산하는 이라는 이미지가 나왔고 주제가 나왔고 2025학년도에는 또 리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2025학년도까지는 6년간 리듬이 4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상을 표현하시오. 비상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커디과 준비하는 아이들은 필수 주제어 리듬입니다. 리듬과 율동은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비상처럼 좀 더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주제어들도 당연히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뭐 집중과 확산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뭐 공간감을 표현하시오. 이런 정말 필수적인 건대에서 참 좋아하는 주제어들을 연습해 본다면 사실 시험 대비에 거의 한 80%는 됐다. 주제어에 대한 시험 대비는 80% 이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학과 살펴보면 광각 렌즈로 본 공간을 표현하시오가 2020학년도에 나왔고요. 5.2시 문제였죠. 이 당시에. 그리고 21학년도에 만날 생각의 수줍음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21학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창 이슈가 있었죠. 그때 이제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시기라 만날 생각의 수줍음이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간절한 만남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제어로 나오기도 했었죠. 뭐 주제어 받고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실제 이제 합격한 학생들 그림들 보면은 그 약통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서로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사실 되게 추상적인 단어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직관적으로 서로 맞닿아서 서로 이제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 학생들이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학년도 영상학과 공간을 표현하시오. 23학년도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24학년도 또 리듬을 표현하시오. 25학년도 흥미롭게 무엇을 흥미롭게 디자인하시오. 이 당시에 뭐 오리, 러버덕이라든지 뭐 이런 사물들로 흥미롭게 해서 막 거의 애니메이션처럼 상황을 만든 그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작년에 환희를 표현하시오. 커디에선 비상, 영상에서는 환희, 약간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자, 리빙 디자인과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가벼움을 표현하시오. 21학년도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시오. 뭐 종이 상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종이 상자가 접혀져 있었을 때 그걸 피는 과정을 펴져 있는 거를 손으로 접고 있는 그런 과정과 결과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2학년도 율동감을 표현하시오. 23학년도 트로피칼 원색적인 이미지의 주제어가 나왔었죠. 트로피칼. 24학년도 집중과 확산을 표현하시오였고 25, 26학년도는 리빙 디자인과에서 연속으로 주제어가 없이 소재들만 소재와 제한 조건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시오라는 주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의상 디자인과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 20학년도 운동감을 표현하시오. 21학년도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운동감, 움직임. 이게 아무래도 의상 디자인과의 특성상 주로 출제되는 소재들도 이제 이런 리본이라든지 선적인 형태나 팔랑팔랑거리는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율동적인 움직임, 운동감 이런 주제어들이 나왔었습니다. 22학년도 흐름을 표현하시오. 마찬가지로 이 율동적인 곡선적 흐름 주제어가 나왔었던 거고 23학년도는 주제어가 없었죠. 24학년도 중첩 레이어에 대한 이 천에 대한 중첩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25학년도 연결, 26학년도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은 이제 그 뭐 바늘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긴장과 이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랑 연결될 수 있는 주제어들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의상 디자인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 디자인과 공간을 표현하시오. 2020학년도, 21학년도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하시오. 22학년도 또다시 공간을 표현하시오. 23학년도 또다시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하시오. 24학년도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하시오. 25학년도 입체 조형물, 그리고 작년에 공간을 배치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산업 디자인과의 과의 특성상 공간과 조형, 입체 조형과 관련된 문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부터 전공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디과의 특징, 조건과 주제에 대한 충족. 사실 이건 모든 과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디과에선 주로 입체적인 변형, 그러니까 평면에서 입체로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뭐 대표적으로 뭐 평면의 화살표가 입체화된다든지, 작년처럼 글자, 이 지금 점프라는 그 글자 자체가 입체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요소도 마찬가지였죠. 픽셀에 대한 사용, 비대칭 균형, 비상 이런 거 관련된 주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평면과 입체의 구상화, 타이포그래피, 작년에 타이포그래피가 출제가 됐었죠. 2D하고 3D와 관련된 입체와 평면에 관련된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전달, 주제 언어에 대한 시각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상을 표현을 하려면은 이게 뭐 그냥 스케치에서만 비상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뭐 명암을 어떻게 잡고 명암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며 색상을 또 어떻게 비상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잘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은 스케치에서 이 얼추 이제 느낌이 나왔어, 뭐 주제어가 표현이 됐어라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계획, 컬러 계획과 마무리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교수님 인터뷰 한번 살펴보면 제한 조건을 충실히 따른 그림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A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들은 제한 조건, 무엇을 그리시오, 무엇은 그리지 마시오, 이렇게 표현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건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이게 뭐 아예 그냥 뭐 70점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는 다 잘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하나를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거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5점에서 6점 정도의 페널티가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외워서 잘 그리는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건대가 가장 지향하는 게 그러니까 소재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주제도 매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건대 커디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그림들이 항상 합격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외워서 주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평면을 그려야 되고 또 어떤 시점으로 그려야 되고, 항상 뭐 건대는 작은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작은 그림을 개체를 뭐 주제의 의도랑 상관없이 작게만 그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색만 좋아하네 건대 커디는, 그렇게 해서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도 컬러에 대한 부분도 주제어랑 상관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그려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도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문제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집중력과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을 문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력 있는 표현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데 커디가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열어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포스터 물감으로만 그리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재료 자체를 학생들이 재료를 가져왔는데 그냥 포스터 물감만 딱 주고 그려라고 한 경우들도 건국대학교 실기고사장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리빙 디자인과나 영상학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느 재료를 연필로만 표현하라라는 제한 조건을 주기도 하고, 산업 디자인과도 건식으로만 표현하시오라는 제한 조건을 주기도 하는데, 건대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소재의 특성상 뭐 평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불문율이었다면, 요 근래에는 그냥 뭐 내가 사용하는 재료가 연필, 색연필, 마카 이런 게 훨씬 더 내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다양한 재료를 표현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어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재료들을 자기가 잘 쓸 수 있게 잘 쓸 수 있는 재료들로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작년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과 느낌표를 익스트루드해서 입체로 만들어 자유롭게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태극기의 구성 요소를 해체하고 재조업하여 구조물과 함께 비상을 주제로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였죠. 그러니까 매년 뭐 H라든지 W라든지 이런 하나의 알파벳을 내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의 단어를 문제로 제시한 경우는 올해가 결국은 처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타이포그래피, 점프라는 타이포그래피 그 문장 단어를 이용하여 비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점프를 비상으로. 근데 평면 도형을 당기거나 밀어서 두께를 추가하여 입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알파벳을 그리고 느낌표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닌 입체로 표현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외워서 그린 그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평면의 그림들을 선호를 한다라고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평면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건을 줬기 때문에 평면을 그린 거였지 평면으로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채점하시다 보면은 몇 년간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애들 왜 다 평면으로만 그리지? 이번에는 입체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시켜볼까? 그럼 그걸 얼마큼 잘 문제 해결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 라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변형을 내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와 점프, 비상, 동계올림픽에서 막 태극기가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도 대부분 저는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을 가장 많이 떠올렸거든요. 아, 그렇게 그리는 학생들 많이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합격한 그림들 보면 그런 그림들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 커디과는 항상 이렇게 심플한 소재들을 냅니다. 되게 심플한 표현거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물들을 내는 건 아니고 심플한 소재들을 주제와 같이 표현하는 그 어찌 보면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간단한 그래픽 디자인의 기본기를 얼마큼 잘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작년에 건대 커디과에 합격했던 학생의 그림이고 이 학생의 점수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인데 건대 커디에 합격했던 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학생이에요. 이화여대 가군의 이화여대 디자인과도 합격이 됐고 나군의 건대 커디과도 합격이 됐습니다. 건대 커디과와 이화여대 디자인과의 1번 문제는 거의 평면 유형, 평면의 주제어를 표현하시오. 혹은 간단한 사물 플러스 제시어요. 그 제시어는 조형 언어. 이런 문제들이 뭐 항상 늘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 친구는 동시에 합격이 됐다. 이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여대 최종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성적은 국어 2, 탐구 13, 영어 2. 그리고 점프라는 이 제시어 자체를 단어 자체를 문자가 점점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했고 그 태극기의 문양 중에서의 이 직선적인 형태들을 수직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쭉 연결되어 있는 직선적인 요소들로 상승에 대한 이미지, 비상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도 보나 조형적으로 보나 굉장히 잘 해석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가 진행을 했었던 평소의 그림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기초 디자인 유형과 건대 커디과 유형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일반 기초 디자인은 물체들이 굉장히 크게 주제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제부에 어떠한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물성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수재들이 나오면 두 개를 충돌시키면서 터지거나 녹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건대 커디는 그렇게 어떤 현상을 표현하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주어진 문장, 단어, 뭐 소재, 패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형적으로 분석해서 연결하게끔 하는 게 건대 커디과의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6장의 평수작들을 보면은 리듬감, 율동감,
아까 저희가 봤던 뭐 건대 커디는 리딩감이 6년 동안 4번 이상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연습들을 하면서 진행했던 그림들인데, 물체들이 크지는 않지만 뭐 물방울이 통통 튀고 가고 있는 그런 물과 물방울에 대한 그런 조형성을 표현한 그림들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블루 계열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색 계열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리듬, 이 사각형, 직사각형과 동그라미 원을 가지고 리듬을 표현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백을 얻을 만큼 잘 조절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잘 그림을 진행해서 완성을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사실 건대 커디에서는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과 성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411점입니다. 국어 3, 영어 3, 탐구 3, 4 이렇게 나온 학생이고, 점프라는 이 알파벳 단어가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나오는,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태극기의 문양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상을 표현을 한 거죠. 뭐 진짜 동계올림픽의 포스터들 같아요. 예, 그런 율동감, 역동성, 비상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을 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선에 이화여대 같이 합격했던 학생 그림 다시 한번 등장했죠. 세부 점수는 국어 2, 탐구 1, 3, 영어 2. 100분위로 살펴보더라도 탐구 성적 하나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탐구 하나는 77%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합격을 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 394점 학생, 600점 만점에 394점 학생의 합격 재현작입니다. 마치 무슨 게임의 모습처럼 그렸죠. P 문자는 다 지금 알파벳은 바닥에 눕혀져 있고, M, U, J들은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게임 이미지 현상처럼 표현한 그림. 그리고 색깔도 컬러도 되게 알록달록하게 게임에 대한 이미지처럼 발랄하게 표현을 한 거죠. 비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저채도의 색감보다는 고채도의 좀 움직이는, 동적인 색감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점수 국어 4, 탐구 4, 5, 영어 3. 100분위로 따지면 뭐 7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구 하나는 더군다나 47%, 5등급 후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 이렇게 낮은 성적임에도 뭐 합격이 됐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아마도 이 과에서는 실기 탑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A 플러스 중에서도 제일 높은 A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394점임에도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9점을 받은 학생의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태극기의 요소와 점프라는 그 알파벳 단어에 대한 상승하는 움직임을 표현한,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점프의 글자들도 뭐 여기에 물체를 더 크게 그릴까? 투시를 더 넣어볼까? 아니면은 뭐 레이어를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넣으면서의 대비감을 한번 줘볼까? 이런 요소들이 단 하나 없이 그냥 모든 요소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요소들만 그린 거예요. 왜? 비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감이라는 주제를 준다라고 하면 누가 빨리 가나에 대한 속도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조형으로 연결한다면 뭐 한 방향으로 쭉 빨리 가고 있는 거에 기본적인 뭐 x, y 축의 기울기를 따져서 그걸 막고 있는 어떤 형태가 하나 들어간다? 속도감을 반감시키는 거죠. 조형적으로는 대비감이 강할 수 있으나 주제어로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대 커디는 누가 불필요한 걸 그리지 않냐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입시 미술, 입시 기초 디자인의 조형, 대비감을 생각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그냥 뭔가의 뭐 강조를 위한 요소를 하나라도 물체에 배치한다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절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의 그림은 416점 학생입니다. 진짜 세련됐죠. 뭐 거의 뭐 실제 디자이너들의 작업물처럼도 보여집니다. 점프라는 글자가 막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 태극의 문양들도 이 각각의 문양들을 이용을 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잘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 성적 416점인데 국어 2, 영어 4, 탐구 4, 5. 탐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건대를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막 시험
보고 가채점 후에 막 많이 울었던 학생인데 결국 국어는 잘 나왔고 탐구는 많이 부족했지만 결국 건대식으로 점수 계산을 해보니 416점 뭐 이 정도면은 네가 A 제로 정도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기운을 좀 많이 북돋워줬고 끝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좋은 그림 그려가지고 합격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죠. 실제 뭐 주제도 어려웠고 그림도 어렵게 풀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만 명쾌하게 메시지 전달에 집중을 해서 표현한 그림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메시지의 마무리는 컬러와 톤에 대한 구성인데 조절인데 그런 부분들이 비상이라는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게 알록달록 하지만 알록달록하지만 촌스럽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면서 완성이 된 그림들이 작년에 합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은 그래픽 소재 네 가지의 파형을 주제로 줬고요. 그거를 이용하여 그래픽 소재 전개도와 함께 리듬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리듬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개의 선과 입체 도형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픽 소재는 모두 활용해야 함. 제공된 그래픽 소재는 점선대로 접어서 수험생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활용해야 함.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재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의 그림을 보면은 이 친구는 기초조형만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대를 가고 싶어서 이대 서울대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인데 수능을 딱 봤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이대랑 서울대 못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건대 커디로 과감히 돌렸습니다. 근데 이대랑 서울대 유형 준비하면서 사실 평면 유형, 평면 디자인 유형은 잘 준비해왔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전공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건대 커디로 마음을 돌려서 그때부터 이제 물감도 준비해보고 평면에 대한 종이 사이즈도 이제 2대는 4절이었는데 건대는 3절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응하면서 1개월 딱 건대 커디 준비해서 합격이 된 케이스입니다. 성적 3, 1, 4, 3 그리고 합격했던 그림 옆에 이제 12장의 평수작들을 쭉 보시면은 주제 언어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뭐 정말 뭐 집중각선을 표현하라 혹은 뭐 율동감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진짜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주어진 소재와 주제어만을 표현을 하는 거에 정말 특화된 학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장 그냥 액자를 해서 걸어놔도 좋을 법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림들을 잘 그리던 학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합격했던 다른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리듬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네 개의 파형 자체가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대 커디는 항상 그렇습니다. 소재 자체가 주제어를 내포하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변형해서 과하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탈이 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에 가장 우수한 그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선이 마치 이제 어떤 책장이 넘어가는 것처럼 평면이기도 하지만 입지적으로도 연결이 돼 보이기도 하죠. 리듬이기 때문에 이 전개도에 대한 이 연출과 표현도 굉장히 절제미 있게 잘 표현이 된 그림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보색을 굉장히 강렬하게 사용을 했죠. 블루 계열과 옐로우에 대한 보색을 굉장히 강렬하게 사용을 했고 지금 좀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중간에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파형, 블루 계열의 파형인데 각각의 이 네 가지의 선을 하나의 라인,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이 모여서 큰 파형을 다시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큰 파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은 뭐 아까 저희 합격했던 그림도 있었고 그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한 특성이 좀 뚜렷하죠.
거의 뭐 색연필이랑 마카만 가지고 표현을 해 보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군더더기 전혀 없어요. 뭐 어떤 형태를 크게 그려야 되겠다, 뭐 어느 부분 막으면서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 없이 정말 그 주어진 도형만을 가지고, 형태만을 가지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군더더기 없이 표현한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24학년도 합격 재현작과 주제 3년 전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소재 스티커를 줬습니다. 전체가 보이도록 화용지 위에 자유롭게 붙이고, 소재와 주어진 사물을 활용하여, 이 소재는 스티커, 자유롭게 붙인 스티커와 주어진 사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변주하고 연출하여 주제어를 표현하시오. 주제어는 부드럽게 확산하는, 제공된 그래픽 소재 스티커 위에 색을 칠하거나 그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에서의 사실 문제는 뭐였냐면은, 스티커를 화용지에 자유롭게 붙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붙이는 소재 이외의 다른 사물은 컷만을 그리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 주제어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픽 소재를 스티커가 아닌 퍼져나가는 하나의 픽셀들로 그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래픽 소재는 붙이는 용도로만 그려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리고 사물인 플라스틱 컵으로만 변주와 부드럽게 확산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게 사실 단어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면서 그냥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냥 그래픽 소재도 붙이는 게 아니라 픽셀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들, 퍼져나가는 이미지도, 픽셀들이 퍼져나가는 이미지도 그림으로 그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면 픽셀이 퍼져나가는 걸 그리는 게 당연히 부드럽게 확산한이라는 주제어를 더 잘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주제어를 그냥 철저하게 지켜서 그냥 스티커로만 사용한 학생들은 오히려 주제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제를 조건을 지켰음에도 불이익을 당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24학년도는 논란의 그림들이 많이 합격이 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조건 다 지켰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떨어진, 그림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한 두 학생의 그림을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의 성적이 제일 낮은 두 학생이었습니다. 405점, 403점인데 성적이 사실 405점 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어가 4등급 63%, 국민대학교 유형으로 준비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급히 건대 커디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의 학생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이 친구는 조건을 사실 안 지킨 거죠. 스티커 이외에 나머지의 픽셀 형태들도 퍼져나가는 형태들로 그렸으니까. 근데 뭐 일단은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다 그림 자체만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이제 공지를 딱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403점, 더 낮은 학생이었죠. 불필요한 요소 없이 그냥 딱 픽셀이 종이컵에서 퍼져나가는 이미지로 부드럽게 확산하는이라는 이미지를 그린 학생이었습니다. 국어가 59%였어요. 4등급 후반. 인데도 합격이 됐었죠. 건대 커디과는 그동안 뭐 2013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쭉 살펴봤을 때 항상 나오던 소재들은 평면의 이미지 플러스 심플한 입체 도형,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합격했던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 항상 그런 뭐 구도가 굉장히 독특하거나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이런 다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소재가 가장 잘 보이는 시점, 그리고 주제어가 가장 잘 연출될 수 있는 요소들로 그림들이 정갈하게 불필요한 요소 없이 완성한 그림들이 항상 건대 커디과는 합격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대 영상학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본으로 이동한 영상학과입니다. 건대 영상학과 유형의 핵심을 살펴보면 구조, 기능적 이해, 그러니까 주어진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재가 결국은 뭐 손도 나오기도 하고 스프링이 나오기도 하고 쿠션,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뭐 기능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의미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소재가 나왔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출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이것이 전공에 대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영상학과뿐만 아니라 건대의 모든 과는 각 전공의 특성이 되게 잘 묻어나오는 소재들이 출제되고 그 소재에 대한 연결성을 주제어로 연출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대는 뭐 건대 커디는 그래픽, 평면, 뭐 타이포 이런 식의 소재들이 나오는 거였고, 영상 마찬가지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프링, 쿠션, 손 이런 식의 소재들, 그리고 뭐 흥미롭게 뭐 관광 렌즈로 바라본 세상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과 전공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잘 묻어 나오는 영상학과의 특성상 상상력과 창의성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잘 표현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주제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다채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이 뭐 환희, 흥미롭게, 뭐 만날 생각이 아까 수줍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제 표현을 얼마큼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건대 영상학과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수재들을 살펴보면 평면 이미지 3개가 나왔습니다. 지그재그처럼 보여지는 평면과 U자 형태의 평면, 그리고 동그라미의 평면, 이거를 이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3차원의 도형, 평면을 입체화시켜서 각각의 도형들을 만들라는 거죠. 이거를 손과 함께 환희를 표현하시오. 손이라는 소재는 항상 뭐 건대 리빙에서도 나왔었고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입니다. 그만큼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드로잉력과 표현 능력을 같이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손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올해 나왔던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이걸 환희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출의 요소로도 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손의 개수는 자유이고 반드시 하나 이상은 소묘를 하시오. 그러니까 소묘를 무조건 어느 위치든 어느 크기든 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올해의 제한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제한 조건, 그 재료가 이제는 뭐 기소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건대에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도 리빙 디자인과에서 연필로 표현하라고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영상학과에서 손을 연필로 표현하라고 했었고, 뭐 산업 디자인과는 항상 연필이라는 재료가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건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연필로 부분적인 표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습들도 충분히 많이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은 지원자의 손을 관찰하여 묘사하시오. 본인 손 그리라는 거죠. 재질, 소재, 개수는 자유롭게 설정하여 표현하시오. 환희를 표현하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영상과 리빙 이 2개의 전공을 동시 이관왕한 합격한 학생입니다. 성적은 국어 2, 탐구 3, 4, 영어 2등급 이렇게 나왔죠. 성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건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부분, 소재에 대한 것도 항상 주제어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소재들도 많이 다뤄봤지만 대부분 심플한 소재들로 많이 조형미를 강조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사실 건대 영상 합격한 그림들이 지금 제가 3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서로 다 달라요. 풀이하는 방식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초 소양을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건대를 지원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원래 국민대 뭐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인데 성적이 4, 4, 2, 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군에 급히 이제 기초 디자인으로 바꿔서 건대를 준비하게 된 거였죠. 기소하는 학생이 푸는 건대 영상의 문제 해결법, 그리고 기디만 했던 학생이 풀이하는 문제 해결법 다 다른데, 이 학생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는 진짜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이 그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은 일반 기초 디자인에 대한 사실 개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그닥 잘 모르기 때문에, 흥미를 없어하기 때문에 어디에 주제부 크기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뭐 이게 들어갔을 때 뭐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뭐 투시감 있게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뭐 어디에 무언가를 좀 더 막아야 되고, 어디에 밀도를 좀 더 몰아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기초 디자인에서의
주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적인 제안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를 국민대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환희를 상상할 수 있는, 환희라는 자체가 뭐 즐거움, 기쁨 이런 걸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동일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꽃 같은 꽃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환희의 순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세 개의 평면 이미지를 그런 형태들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대 보는 학생들은 이런 조합과 뭐 이런 재결합 이런 것들의 유형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뭐 풀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죠. 그러니까 기디 그림이랑 굉장히 다른 요소의 이런 그림들도 이제 합격작에 나오는구나, 등장하는구나라는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들도 아마 평가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구성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주제부 크기도 있어야 되고 밀도감도 있었던 영상학과의 그동안의 합격 재현작들에 비해서, 합격 그림들에 비해서 되게 심플한데 담을 건 다 담았다. 뭐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게 사실은 뭐 밀도가 다른 그림에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내용은 더 확실하게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낮은 성적임에도 이 친구가 합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기수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푼다면 기디했던 학생들은 또 이렇게 풉니다. 공간을 일단 만들죠. 이 그림도 굉장히 우수한 그림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계단의 형태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어떤 트로피를 쟁취하고 있는 이런 그림 이미지처럼 연출이 되어 있죠. 굉장히 우수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기본적 구성도 표현이 되어 있고, 뭐 기소를 했던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손이 어찌 보면 조금 느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완성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기디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뭐 이 정도의 뭐 소재와 구성과 밀도감이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와 같이 풀어도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식의 그림이 더 잘 본인한테 맞는지, 나는 기디식이 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기소처럼 정말 그냥 심플하게만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이미지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색상, 알록달록한 색상들, 막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전달로 환희의 이미지를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기디를 했던 친구들 중에 색상으로 그런 것들 감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밀도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은 431점의 성적을 받았네요. 자, 재작년의 주제들도 그리고 합격 그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영상학과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 중에 14종의 사물 중에서 최소 3개 이상을 선택해서 흥미롭게 연출하고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건 러버덕과 또 다른 2가지의 사물들을 가지고 흥미롭게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합격한 그림들을 살펴보면 러버덕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뭐 스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구조들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뷰를 선택을 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도 있었고, 이 친구는 일반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라 건대, 연세, 동덕 이 모두 다른 유형의 세 과목을 다 열심히 해서 삼가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러버덕이 뭐 숨바꼭질하고 있는 그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런 공구류들이 쭉 나열이 돼서 그걸 이렇게 헤쳐가고 있는 러버덕이 마치 어떤 여행을 떠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그냥 단순히 배열만 하고 단순히 그냥 밀도를 쌓기 위한 그림으로만 일반대 유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소재는 일반대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영상학과의 특성상 이게 어느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르와 연결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표지 디자인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설정이 됐었던 거죠. 자, 2024학년도 영상학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한 화면, 영상학과의 특징이죠. 와이드한 화면에 대한 화면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주고 주어진 세 개의 면, 점, 선을 이용하여 리듬을 표현하시오 문제였습니다. 이 리듬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단골로 출제하고 있는 사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과 하단의 매트 부분과 겹쳐지는 이미지는 연속하여 그리되 낮은 명도와 채도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이 와이드한 화면의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3절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와이드한 납작한 화면에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제한 조건을, 화지의 조건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또 적응을 했는지를 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당시에 합격했던 그림 보면 405점이었는데도 이 학생 합격이 됐죠.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선의 움직임을 가지고 리듬을 표현하는 그림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물체들이 커지거나 좀 답답해졌다라고 하면 이 리듬감은 연출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논란의 합격작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했던 학생의 그림과 주제였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건대 영상을 특히 상징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들은 주제를 먼저 내실까요? 소재를 먼저 내실까요? 아마도 주제어를 먼저 내실 겁니다. 주제어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움직임이라는 주제어를 먼저 내시고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길 원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나는 좀 더 이렇게 좀 과격한 움직임보다는 좀 잔잔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학생을 선발할 거야 라고 해서 소재들도 거기에 적합한 소재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뭐 풍선, 말랑말랑한 풍선, 그리고 스폰지 같은 좀 과격하지 않은 말랑말랑한 질감과 통통 튀는 그런 움직임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물들을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재가 이런 소재가 아니라 뭐 가위 아니면 뭐 와인잔 아니면 뭐 돌, 과일 뭐 이런 걸 냈다면 그 소재의 움직임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완성되는 이미지들은 과일 뭐 터지고 유리잔 깨지고 가위로 뭔가에 꽂히고 이런 좀 과격한 그림들이 움직임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동적이었겠죠. 근데 그런 소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선택되어진 5개의 소재는 굉장히 잔잔하고 말랑말랑한 그리고 가벼운 소재들을 준 거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움직임이라는 게 영화의 장르고 주연 배우들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잔잔한 장르의 영화인데 주인공들이 뭐 마동석 이런 좀 근육질의 주인공들이 캐스팅이 됐다? 되게 언매치한 캐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재와 주제어에 대한 매칭을 얼마큼 리얼하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냐가 사실은 이 해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매칭을 굉장히 잘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3시간 재연작하고 그냥 더 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영상 보고 다음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연작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학생이 사실은 뭐 2시간 동안 더 만약에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면 저 호스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을 텐데 3시간만 그냥 하고 끝냈기 때문에 호스는 밑색 칠하고 마카로 그냥 대충 칠한 다음에 끝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풍선, 뭐 스펀지, 마시멜로우는 딱 저 정도까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소재는 다 밝은 사물들이었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런 묘사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볍고 하얀 이 손상하면 오히려 더 그런 소재의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묘사와 크기 여러 가지들을 좀 절제하면서 통통 튀는 절제된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완성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이 그림들을 보고 굉장히 몇백 개의 악플이 달렸던 거는 이딴 그림이 어떻게 합격이 되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와 잘 연결이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면서 그렸기 때문에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죠. 그런 메시지 전달이 끝까지 잘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동적인 움직임으로 연출을 하고자 막 과격하게 그린 그림들도 합격작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 교수님이 의도한 바는 그거보다는 이런 그림에 좀 더 가까웠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도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와 주제에 대한 연결성이 사실 영상학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시키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잘 집중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리빙 디자인과입니다. 모든 과 통틀어 입학 성적은 제일 낮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리빙 디자인과 자체가 예전에는 도자과, 도자공예과, 금속공예과, 텍스타일 디자인과 이 세 학과가 따로 선발이 됐었는데 리빙 공예랑 그러니까 금속공예랑 도자공예가 합쳐서 공예과가 됐고 텍스타일 디자인과 이렇게 두 과가 있었지만 결국 그 두 과도 합쳐지면서 리빙 디자인과로 바뀐 겁니다. 예, 공예과라고 보시면 되죠. 자, 리빙 디자인과 유형에 대한 핵심을 살펴보면 주제 해석과 조건에 대한 충족, 주제 해석 모든 학과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조건, 매핑, 트로피칼, 연필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표현하시오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중시되는 학과죠. 색상에 대한 표현, 조건 중에서 색상 표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리빙 디자인과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결국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 표현 능력이 얼마큼 좋은지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보색, 파스텔 톤으로만 표현하시오, 한색으로만 표현하시오, 난색으로만 표현하시오라는 색감에 대한 어떤 조건,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리빙 디자인과에서는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감과 연출, 주제에 따라서는 공간감과 연출력을 굉장히 또 많이 보는 주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작년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주제, 제시된 사물, 종이컵, 벨벳 리본, 치간 칫솔, 전투복 디지털 패턴을 이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이 종이컵에 전투복 디지털 패턴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매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종이컵, 매핑된 종이컵과 벨벳 리본,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화면을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주제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컵을 위주로 구성을 하고 싶어. 나는 리본, 벨벳 리본을 위주로 구성을 하고 싶어. 이런 각각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요소들로 조형적으로 연출하게끔 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했던 작년의 학생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3등급, 1, 3등급, 3등급 국민대 유형과 기초 디자인 유형을 동시에 같이 준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주재료를 색연필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1, 2, 그리고 고3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감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국민대랑 건대 쪽으로 좀 집중하고자 어느 시기부터는 색연필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을 했던 거죠. 합격한 그림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자, 합격한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건국대학교도 합격이 됐고 한양대학교 합격됐고 다군의 동덕여대 세 학교를 모두 다 합격한 삼관왕 학생입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좋은 또 영감을 주고 있는 선생님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421점, 국어 2, 탐구 2, 국어 2, 영어 2, 탐구 3, 5등급 이렇게 나왔던 학생이죠. 선적인 형태의 벨벳 리본을 가지고 화면 구성하는 거를 좀 더 중심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일반대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흐름 구성을 좀 더 계속 같이 연습을 했었고요. 마침 소재가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패턴, 이 밀리터리 패턴 종이컵에 입힌 거는 어느 정도의 면적인 요소로 활용을 했지만 주로 활용한 연출의 요소는 이 벨벳 리본, 흐름 구성을 택했다. 그래서 굉장히 율동감이 잘 보여지는 구성을 표현을 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친구는 오히려 선적인 형태는 소스, 부분적인 소스로 활용을 했고 주 연출의 요소는 종이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리듬감을 표현을 한 거죠. 각각의 다양한 각도들을 이용을 해서 이 리본 자체가 종이컵 자체가 쭉 흘러나오는 그런 율동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친구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재연작 후에 밀리터리 패턴을 하나하나 다 입히는데 그거를 물감이 아니라 색연필로만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러 명암을 조금 더 어둡게 종이컵 옆면 부분에 줘서 밀리터리를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연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리하게 잘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반복과 변화에 대한 요소가 너무 잘 보이죠? 예, 변화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 리본과 치간 칫솔을 통해서 보여지는 약간의 균열을 포인트로 주제 연출을 한 부분이죠. 조형감도 굉장히 좋고 율동감도 굉장히 잘 표현되고 주목성도 잘 보이는 우수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은 아까 영상학과에서 합격했던 그 학생이 리빙 디자인과 이관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와서 트로피를 잡고 있는 그런 환희의 순간을 그린 학생.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종이컵의 특성상 뭐 쌓을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친구도 종이컵을 주로 연출의 요소로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약간의 반복적인 종이컵에 대한 반복성 안에 균열을 중앙 부분, 포인트 부분에 하나 정도 탁 일으켜서 거기에서 이제 치간 칫솔과 리듬에 대한 그 리본에 대한 율동감으로 변화 포인트를 유도한 그림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그 조형에 대한 원리들과 요소들을 활용을 한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어요. 고3 학생 그림. 굉장히 패기 있게 표현한 그림이죠. 패기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뷰로 그렸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요소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제어가 없었으니까. 고3의 패기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막 되게 재밌는 뷰와 연출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친구는 그냥 정통파로 공간감 잘 보여지고 주제부 어느 부분에 딱 모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한 가장 기교 없이 잘 표현해서 합격한 그림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점수는 제일 낮아요. 412점. 국어 3, 영어 3, 탐구 3, 4. 앞선에 이제 리빙 디자인과에 합격했던 세 장의 그림들보다 이 그림이 점수는 제일 낮지만 똑같이 합격이 된 케이스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올해의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뭐 각각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구도에 어찌 보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에 잘 적응과 응용을 한 그림들도 무난히 좋은 점수를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재작년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화영지의 깊이가 있는 실내 공간을 직선만 사용하여 연출하시오. 직선만 사용하여 공간 연출하시오. 그냥 흰 여백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직선 실내 공간을 직선을 통해서 연출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윗면의 각 변의 길이가 동일한 서로 다른 입체 도형을 세 가지 이상 만들어 단 입체 도형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각형이 되지 않게 연출하시오. 1번의 실내 공간, 선으로만 직선으로만 사용되어 있는 실내 공간 안에 이 입체 도형 세 가지를 표현을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입체 도형 중에 크기가 가장 큰 입체 도형의 표면은 격자무늬, 체크 패턴을 적용하여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체크 패턴은 이 제한 조건을 쭉 보시면 보색 대비 효과가 나타나게 표현하시오라는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죠. 직선은 연필로만 그려야 되고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형은 체크 패턴이어야 되고 또 보색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어 제공된 사물 케이블 타이는 연필로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문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뭐 하라는 것만 지켜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소양을 했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 자체가 항상 이런 식으로 길게 문해력을 보는 문제들을 항상 다뤄왔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오히려 심플하다. 왜?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보다 그냥 하라는 것만 잘 하면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했던 그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은 탐구는 2, 4, 국어 4, 영어 2등급인데 체크 패턴으로 도형의 윗부분을 색을 선택을 해서 도형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친구도 한양대, 건대, 명지대 모두 다 서로 다른 유형의 세 개의 학교를 모두 합격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의 그림이었죠. 이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만 준비하다가 겨울 특강 수능 끝나고 건국대학교 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 학원을 찾아서 2달 동안 준비해서 합격했던 친구의 그림입니다. 하라는 것만 한 거예요. 체크 패턴을 그렸고 보색으로 활용을 했고 실내 공간 직선으로 해서 연필로 그렸고 케이블 타이 연필로 표현을 했고,
각각의 다른 형태와 다른 색감들을 잘 중채도 느낌으로 표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도 주제어가 없었어요. 2년 연속 주제어가 없었기 때문에 주제어 없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 구성, 주제 있고 부주제 있고 공간 있고에 대한 1, 2, 3 포인트 구성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문제였던 거죠. 어렵지 않았죠. 그 전년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집중과 확산이라는 제시어가 있었습니다. 소재를 보면은 나무 스틱과 꽃 사종을 표현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한 조건, 표현에 대한 제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어느 부분은 2D 평면으로만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3D로 표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건대 커디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건대 리빙에서도 2D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왜냐? 텍스타일 디자인과란 자체가 이제 패턴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2D에 대한 패턴 디자인에 대한 능력을 보고자 한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들은. 자, 색감에 대한 부분은 파스텔 톤으로만 표현하시오라는 색감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강조색은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여백을 흰색으로 남기지 마시오. 항상 여백을 흰색으로 그렸던 친구들한테 여백은 미색으로라도 혹은 원색으로라도 무조건 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준 거죠. 할 게 되게 많은 주제였습니다. 합격했던 그림을 보면 여백은 이 파스텔 톤으로 블루, 스카이 블루 계열로 표현을 했고 꽃과 이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2D와 3D의 요소들로 표현을 한 그림이죠. 마치 무슨 어떤 의류의 패턴 디자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나무 토막을 빼면 이 꽃들과 이 배경의 색깔들, 컬러들을 활용을 한 이 요소들을 보면은 진짜 무슨 패턴 디자인 한 것 같아요. 그 해에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3학년도 리빙 디자인과 주제는 트로피칼, 열대지방 자연의 강렬한 원색적 배경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라는 트로피칼에 대한 주제어를 준 겁니다. 7개의 사물을 줬어요. 유리잔, 지그재그, 패턴 컵, 깃털, 앵무새, 야자, 몬스테라, 극락조, 식물 3종, 그리고 앵무새와 깃털, 그리고 유리잔 2개, 컵 2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선택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꼭 앵무새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표현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앵무새가 아니라 뭐 식물이랑 머그컵을 가지고 트로피칼, 원색적인 색감을 표현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해도 됐었지만 대체적으로 합격한 많은 그림들은 앵무새가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앵무새 자체가 결국은 트로피칼의 이미지랑 가장 잘 맞죠. 원색적인 색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합격한 그림들이 이와 같은 그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건대 리빙 디자인과 주제를 살펴보면은 단면의 모양이 원인 입체도형 세 종류를 제시물과 함께 활용하여 율동감을 주제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면적인 사물들을 입체화시켜서 제시어를 표현하시오라는 되게 단조로운 형태를 주제어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트로피칼처럼 앵무새라든지 혹은 뭐 꽃이라든지 이런 좀 형태감이 있고 표현력거리가 있는 소재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과이기 때문에 2가지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연습은 해봐야 돼요. 도형화 시켜서 주제어를 표현하는 문제, 그리고 좀 더 묘사와 형태력을 보는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컬러에 대한 조건은 한색으로만 채색하시오. 쿨 컬러로만 채색하시오라는 문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격했던 그림이 이 2그림인데 기억나는 건 이 왼쪽 그림이에요. 남학생 현역 고3 학생이었는데 이 당시에 380점대 점수로 합격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 최하점이었어요. 5등급이었습니다. 근데 한색 컬러라고 해서 그냥 다 블루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블루의 근접 색깔들이 있죠. 블루와 그린의 중간 계열의 색깔들이나 뭐 바이올렛 계열의 색상들 같은 경우도 같은 한색 계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열색들도 같이 이렇게 풍부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주제어에 대한 율동감을 잘 표현한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상 디자인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디자인과 주제 유형에 대한 핵심은 결국 주제 해석, 중첩과 연결,
그리고 구조에 대한 표현, 의상 관련 사물의 특성과 질감에 대한 표현, 의상 관련된 사물이 출제가 되고 그 사물들이 결국은 이제 하늘하늘한 천이나 뭐 바늘, 실, 뭐 이런 식의 사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중첩, 연결, 뭐 긴장과 이완 이런 식의 주제어들이 같이 연결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작년에 나온 소재, 청자, 코바늘, 도일리,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코바늘로 도일리의 어떤 뭐 바늘이 들어가면서의 구겨지는 좁혀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긴장과 이완을 연출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겠죠. 청자와 코바늘은 색상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자의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죠. 그러니까 어떤 색감을 더 예쁘게 잘 쓸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일부 어느 특정 질감이 나왔을 때 색감이 나왔을 때는 과연 학생들이 이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학교지만 인하대학교 의료디자인과에서도 청자켓이 나왔을 때 오히려 색감을 변형하지 않고 청자켓의 색깔 고유 색상을 표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자켓 색감을 얼마큼 이 친구들이 물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도 보고자 한 거였습니다. 합격한 학생의 그림과 그 학생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건국대학교 준비하면서 이화여대도 같이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예비 1번이었어요, 이화여대. 근데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8배수 전형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건대 의상을 결국 입학을 한 친구입니다. 코바늘로 이 지금 뭐 막 뭔가의 행위를 하면서 긴장과 이완에 대한 이미지를 코바늘과 이 도일리를 통해서 표현한 그림이죠. 평수작들을 보더라도 계속 이런 천과 선적인 형태들을 이용해서 뭐 중첩이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나오더라도 그냥 천의 움직임과 질감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천으로 어떤 의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펜던트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두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의상 디자인과의 특성상 다른 일반 기초 디자인에서의 소재 활용과는 조금은 다른 연출을 해줘야 되는 게 의상 디자인에서의 핵심이었죠. 점수는 3323 등급이었습니다. 421점이었죠. 이 친구의 그림은. 자, 그리고 그 전년도의 그림을 주제들 살펴보면 검정 마네킹, 구두, 벨벳, 리본, 하트 모양 홀로그램 스티커의 특성, 기능, 관계를 고려하여 연결을 주제로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마네킹, 그리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재들이 표현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준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벳 리본과 하트 모양의 홀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선적인 요소, 점적인 요소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지고 머리띠를 만들거나 혹은 저 하이힐 부분, 마네킹 구두에 장식할 수 있는 요소들로 그리는 그림들이 합격한 그림들 중에 굉장히 다수 포진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상 디자인과만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건대, 동덕 이렇게 두 개 써서 합격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의상 디자인, 그러니까 천이나 지금 합격한 그림들을 보면은 두건을 만드는 요소들도 있고 뭐 머리에 목도리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경우 스카프에 이제 펜던트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입혀서 마치 어떤 하나의 화관과 스카프 혹은 뭐 펜던트 구두에 장식할 수 있는 요소들 모든 요소들을 다 디자인을 새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굉장히 우수한 연출거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마네킹을 무조건 크게 그려야 되는 주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표현력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이 두 가지의 사물들을 얼마큼 잘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출력을 더 많이 봤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년도 2024학년도 건대 의상 디자인과 주제는 또 마네킹, 특성, 기능, 관계를 고려하여 중첩, 레이어링을 주제로 자유롭게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사물은 또다시 바늘, 실, 이종, 원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투명 마네킹과 같이. 합격한 그림들은 역시나 마네킹의 이 원단과 실을 이용하여 이 레이어링 두 가지의 혹은 세 가지의 색감과 천을 이용하여 뭐 스카프처럼 혹은 어떤 의복처럼 레이어링해서 디자인한 그림들이 합격이 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상 디자인과의 특성 그리고
주로 출제되고 있는 이게 좀 중복돼서 출제되는 수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필수적으로 의상 디자인까지 다뤄야 될 법한 수제들은 연습은 해봐야 된다. 바늘, 실, 천, 그리고 마네킹 이런 요소들은 무조건 다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디자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의 핵심, 구조와 표현, 평면, 입체 도형, 구조 특성과 질감에 대한 표현. 전공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 산업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력이 있는지, 구조력이 있는지, 공간 구조 구성 능력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재료에 대한 활용, 연필, 건식에 대한 정밀 표현. 주로 산업 디자인과가 다군으로 이동을 하면서부터 연필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을 했죠. 왜냐? 이 정밀한 표현 능력을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뭐 이거는 뭐 공개된 공식적인 건 아니겠지만 가군의 기초 소양 조형을 주로 연습했던 건식을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재료들도 건식 재료로 같이 통일화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조건 충족의 정확성. 되게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과는. 뭐 어떤 몇 센치로 그리시오, 지름은 몇으로 그리시오, 무슨 색으로 그리시오. 이런 조건들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6종류의 사물 A, B, C, D, E, F가 있다. 크기, 형태, 재질, 명도와 투명도, 수량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쭉 나와 있어. 크기는 몇이다. 그리고 뭐 어떤 나무 재질로 되어 있다. 명도는 1부터 7 중 뭐 4다. 뭐 그레이 계열, 약간 회색 계열이다. 뭐 그다음은 뭐 사물 2를 보면 높이 2, 지름 7인 유리로 된 원기둥이다. 투명도는 5이다. 그러니까 모든 다 6개의 사물의 질감과 크기까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 거울인 사물 C와 사물 F를 제외한 모든 사물은 동일한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6종류의 사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하시오. 2개는 거울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4개의 사물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해서 표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한 그림들 보면 이 친구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수석, 건대예술대학 전체 수석한 그림입니다. 4년 장학이죠. 등록금 없이. 하지만 이 친구는 국민대에 동시 합격했기 때문에 국민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건대산디는 항상 늘상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형태 구조에 대한 연습을 했었고 연필을 주재료로 했지만 간혹 혹시 모를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생각해서 색연필이나 마카로 부분적인 색감을 같이 연습하게끔 문제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친구 점수를 같이 대입해서 435점, 국어 2, 탐구모 13 이렇게 나왔었고요. 나열되어 있는 사물들과 거울을 양쪽에 대칭으로 배치를 하고 그걸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연출을 한 그림입니다. 형태에 대한 정확성도 있지만 이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뷰를 위에서 바라본 뷰로 연출을 했다라는 게 조금은 더 과감하게 이 모든 주제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그림들 보면은 이 다음 그림 보면은 굉장히 무난한 시점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못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라는 걸 그냥 정확하게 똑바로 잘 그린 거거든요. 이 친구도 합격이 됐는데 앞선에 이제 장학으로 합격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뷰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25학년도 산업디자인과 주제를 살펴보면은 비슷합니다. 제시된 6가지의 사물, 역시나 또 그 6가지의 사물들은 다 정해졌어요. 가로 2, 세로 2, 높이 6, 4인 직육면체 형태의 자석, 뭐 가로 1, 세로 1, 높이 2인 직육면체 형태의 자석, 높이 2, 지름 1인 원기둥 형태의 자석, 가로 6, 세로 8, 두께 1인 직육면체 이렇게 6개의 사물을 각각 다 다르게 제안을 했고 그 사물들을 이용하여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합격한 그림들을 보면은 올 연필로 했고
2026학년도 작년에 벽했던 그림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이 친구도 약간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각각의 도형들을 그렸고 입체 조형물을 그렸고 입체 조형물이 비춰지는 모습을 표현을 하라고 한 겁니다. 거의 조건도 흡사하게 작년과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24학년도 그러면 살펴볼까요? 3년 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물체를 활용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디자인하고 표현하시오. 또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도형들, 또 도형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되게 친절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합격했던 그림들을 보면 이때는 어느 부분을 유색으로 표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라고 했고 그 이외에는 연필로 표현을 하게끔 문제 조건이 나온 거죠. 정확성, 형태에 대한 정확성, 그러니까 기본 도형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도형에 대한 형태 정확성, 질감에 대한 표현 능력,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열되는 건지, 조합되는 건지에 따라서 그거를 구조화 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 처음의 의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게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합, 구조, 혹은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 혹은 서울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기본적 형태와 구조 능력을 건대 산업디자인과에선 이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전공에 대한 특성상 결국 이런 형태력과 구조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자동차도 디자인할 수 있고 뭐 어떤 제품들도 공간 인테리어들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형태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구조 능력이 3D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대학 가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커디, 영상, 리빙, 의상, 산업 이 5개의 학과의 기본적인 특징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큰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은 오히려 심플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건데 오히려 일반대보다 더 많이 높은 확률로 합격시키는 게 저희 강남그린섬입니다. 강남그린섬한테는 건국대학교 서울이 가장 쉬웠어요. 저희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추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상담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